안녕하세요. 마스터 제이입니다. 미스터리 제이의 탐정소설 시리즈 그 17번째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문턱에 남은 물기. 비가 오지 않았는데 바닥은 젖어 있었다. 제이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바로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사람은 이유를 찾는다. 이유를 찾으면 안심이 따라오고 안심은 늘 판단을 늦춘다. 그는 한 발을 더 내디뎠다. 신발 밑창이 물기를 밟았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물은 얇았고 바닥은 소리를 삼키는 재질이었다. 이 젖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관리되고 있었다. 폭도는 길었지만 방향 감각을 주지 않았다. 같은 무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부러 어긋난 타일이 발끝을 따라 이어졌다. 벽에는 시계가 없었고 창도 없었다. 밖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든 공간은 안쪽의 시간을 늘린다. 걸을수록 분 단위가 아니라 호흡 단위로 시간이 흘렀다. 제이는 이런 폭도를 알고 있었다. 오래전에도 비슷한 폭도를 걸어본 적이 있었다. 그때도 문 하나가 끝에 있었고 그 문 앞에서 그는 한동안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지 못했다. 바닥의 물기는 어느 지점에서 멈췄다. 닦이다가 끊긴 흔적. 걸레가 바닥에서 떨어진 각도까지 남아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손을 멈췄다는 뜻이었다. 멈추지 않아도 됐지만 멈췄다. 그 결정이 바닥에 남아 있었다. 물기 가장자리에는 얇은 섬유가 섞여 있었다. 종이 조각처럼 보였고 손톱만큼 작은 것들이 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종이는 젖으면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면 더 오래 남는다. 누군가는 그걸 알고 여기다 뿌린다. 폭도 끝에 문이 있었다.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 빛을 반사하지 않는 표면. 얼굴이 비치지 않도록 처리된 재질. 문 앞에 서면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확인을 막는 건 결심을 늦춘다. 이 문을 설계한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다. 손잡이는 차가웠고 차갑다는 사실이 기묘하게 깔끔했다. 오래 만져지지 않은 금속의 차가움이 아니라 사람이 만지고 지나간 뒤에도 체온이 남지 않도록 만들어진 차가움이었다. 문 아래 아주 얇은 틈으로 빛이 새어나왔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빛. 형광등도 아니고 햇빛도 아니었다. 밤중에 눈을 떴을 때 방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종류의 빛. 깜빡이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다. 고여 있었다. 숨쉬는 사람이 있을 때만 남는 빛이었다. 그 빛은 바닥의 물기 위로 흘러내려 물기를 더 얇고 넓게 보이게 만들었다. 물기가 아니라 얇은 막처럼. 제이는 손잡이에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그 빛을 오래 봤다. 빛이 고여 있다는 건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멈췄다는 말이 아니다. 스스로를 고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안쪽의 사람은 문을 열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빛을 흘려보냄으로써 밖의 사람에게는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둘 다를 동시에 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둘 다를 동시에 한다는 건 선택을 끝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지금 들어오실 건가요? 문 안에서 목소리가 나왔다. 낮았고 숨이 섞이지 않았다. 말이 먼저 나오고 호흡이 뒤따르는 말투.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의 소리였다. 목소리는 물기 위를 지나오는 듯 약간 젖어 있었다. 제이는 그 젖음을 들었다. 소리에도 젖음이 남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어떤 방은 공기 자체가 젖어 있고 그 젖음은 사람의 언어에까지 묻는다.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질문을 죽이지 않는다. 질문을 공중에 매달아 둔다. 매달린 질문은 무게를 가진다. 그 무게는 질문한 쪽으로 쏠린다. 이 방식을 아는 사람만이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인다. 허락이 아니라도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만이. 제이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경첩의 움직임은 부드러웠고 속도는 일정했다. 급한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안쪽 공기가 흘러나왔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공기. 사람의 체온이 빠져나간 뒤 아직 완전히 식지 않은 공기였다. 그 공기는 복도의 건조함을 한 겹 덮으며
제이의 손등을 스쳤다. 손등이 아니라 손톱 끝이 먼저 차가워졌다. 손톱은 체온을 잘 못 품는다. 체온을 품지 못하는 곳부터 먼저 식는 건 언제나 불길한 신호다. 방은 비어 있었다. 비어 있기 위해 비워진 방이었다. 책장이 있었던 자리는 먼지의 결이 남아 있었고, 액자를 떼어낸 벽에는 사각형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벽지의 색이 사각형마다 조금씩 달랐다. 오래 걸어둔 사진은 벽지를 지운다. 더 오래 걸어둔 사진은 지운 자리까지 기억하게 만든다. 침대가 있었을 법한 자리는 바닥에 마모가 덜했고, 책상이 있던 곳에는 작은 긁힘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다. 의자가 뒤로 밀리고 다시 앞으로 당겨졌던 흔적. 손목이 책상 모서리에 스쳤던 흔적. 누군가 이곳에서 읽고, 쓰고, 지우고, 다시 읽었던 시간을 떠올리게 했다. 중앙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병원이나 공공시설에서 흔히 보는 재질. 쉽게 닦이고 쉽게 옮길 수 있는 구조. 오래 앉아있기에 부적합한 각도. 사람을 앉혀두기에는 적합한 의자였다. 의자 다리 밑에도 물기가 있었다. 바닥 전체가 젖은 건 아니었는데 의자 밑은 유독 반들거렸다. 누군가 의자를 이리저리 옮겼다는 뜻이 아니라 의자를 중심으로 물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중심이 있다는 건 의도가 있다는 뜻이다. 의자 위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고개는 약간 숙여져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먹을 쥐지도 않았다. 방어를 포기한 자세가 아니라 방어가 필요 없는 자리에 앉은 사람의 자세였다. 그의 어깨는 내려앉아 있었지만 축 늘어지지는 않았다. 몸이 무너진 게 아니라 무너질 걸 알면서 버티는 어깨였다. 그런 어깨는 오래 가지 않는다. 눈은 감겨 있었다. 잠든 얼굴은 아니었다. 너무 단정했다. 잠은 얼굴의 모서리를 흐트러뜨리는데 이 얼굴은 모서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깨어있는 사람보다 더 정리된 표정. 스스로를 접어넣은 얼굴이었다. 입술은 건조했고 턱선은 단단했으며 귀 밑에는 얇은 땀 자국이 있었다. 땀은 체온의 기록이다. 이 방이 사람을 식히는 방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체온을 빼앗아 기록처럼 만들려는 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이가 한 걸음 다가갔다. 바닥은 울리지 않았다. 이 방은 소리를 흡수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발소리뿐 아니라 숨소리까지. 말을 해도 벽에 부딪히지 않고 사라질 구조. 기록을 남기기보다 기록을 지우기 위한 공간. 그런데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사람의 손이 닿았던 공기의 결. 앉아 있었던 자리의 온도. 그런 것들은 설계로 지우기 어렵다. 남자의 입술이 열렸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눈은 감겨 있었지만 목소리는 정확히 제이를 향해 있었다. 이 방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이 말은 제이에게 갔을 것이다. 문장 자체는 공손했지만 공손함의 방향이 이상했다. 환영이 아니라 확인. 올 줄 알았다는 확인. 예상이 맞았다는 말은 준비가 끝났다는 말과 같아. 제이의 시선이 남자의 손끝으로 내려갔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손 전체가 아니라 끝부분만. 긴장을 억지로 붙잡고 있을 때 나타나는 떨림. 숨은 얕았고 들숨과 날숨 사이가 길었다. 스스로를 멈춘 사람의 호흡이었다. 그는 숨을 쉬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 했다. 숨을 쉬면 살아있다는 게 들통나는 사람처럼. 읽지 않았어야 할 걸. 읽었죠.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말이 끝나자 손끝의 떨림이 멈췄다. 그리고 한 박자 늦게 방의 공기가 따라 멈췄다. 지금까지 흐르던 시간이 그 문장을 기준으로 끊긴 것처럼. 제이는 그 끊김을 느꼈다. 끊김은 늘 고요하게 온다. 폭발은 나중에 온다. 의자 옆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접혀 있었다. 아무렇게나 떨어진 모양이 아니었다. 정확히 의자의 그림자 안쪽. 의자가 조금 움직여도 그림자 속에 남아있을 위치. 계산된 자리였다. 종이는 젖지 않았다. 바닥은 젖어 있는데 종이는 젖지 않았다. 그 모순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모순은 누군가의 기술이다. 모순을 만들면 사람이 그 틈에 끼어든다. 제이는 종이를 짚지 않았다.
먼저 남자의 얼굴을 봤다. 눈꺼풀 아래에서 안구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감긴 눈이 아니라 감아둔 눈. 상대를 보지 않기 위해 감아둔 눈이었다. 이 눈은 잠이 아니라 의지였다. 의지는 언제나 피로를 부른다. 그 피로가 얼굴에 고여 있었다. 언제부터? 제이의 목소리는 낮았다. 방의 공기를 긁지 않는 높이. 어디까지? 남자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웃음은 아니었다. 오래 참다가 더는 버티지 않겠다고 정한 사람의 표정. 그 표정은 승리의 표정이 아니라 패배를 인정한 표정이었다. 인정은 사람을 가볍게 만들지만 동시에 무너뜨린다. 처음엔 문서라고 생각했어요. 목소리는 갈라지지 않았다. 감정이 정리된 사람의 말투였다. 그는 이미 이 말을 여러 번 연습했을 것이다. 연습된 말은 자연스럽지만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위험하다. 자연스러움은 거짓말이 섞여도 티가 나지 않는다. 행정 기록. 보고서. 그런 종류요. 제이는 말하지 않았다. 말을 얻는 순간 상대는 자기 말을 의심하게 된다. 그런데 날짜가 항상 늦었죠. 사건이 끝난 다음에만 기록이 있었어요. 결과만. 숨이 천천히 돌아왔다. 이 말은 이미 여러 번 연습된 말이었다. 말하면서도 말하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는 걸 제이는 느꼈다. 말하지 않은 부분은 대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제이는 그제야 종이를 집었다. 2번 접힌 종이. 접힌 선이 정확했다. 급하게 접은 것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접어본 손길. 종이를 펴는 순간 종이에서 아주 희미한 냄새가 났다. 잉크 냄새가 아니라 종이함의 냄새. 오래된 파일철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 누군가가 이 종이를 오래 보관했다는 뜻이다. 글자는 또렷했다. 잉크는 번지지 않았고 서두른 필체도 아니었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듯 침착한 글씨. 아직 다치지 않았다. 제이는 종이를 다시 접었다. 접는 속도가 평소보다 느렸다. 주저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손이 감촉을 기억하려는 느림이었다. 종이의 감촉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잊히지 않는 감촉은 사람을 다시 이 자리로 데려온다. 그 단어가 나와요. 남자가 말했다. 제이는 고개를 들었다. 계속. 그림자 문서고. 단어는 울리지 않았다. 방 안으로 가라앉았다. 소리를 삼키는 공간은 단어를 더 무겁게 만든다. 무거운 단어는 사람의 혀를 눌러 같은 단어를 다시 말하지 못하게 한다. 제이는 따라 말하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에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낸 적이 있었다. 그 뒤에 사라진 것들이 있었다. 전화, 이름, 기록. 사실 여부보다 공기의 변화가 더 선명했다. 공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공기가 변했다면 누군가 움직였다는 뜻이다. 누군가 움직였다는 건 누군가가 이미 선택했다는 뜻이다.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남자의 숨이 길게 나왔다. 결심이 생겼을 때 나오는 숨. 하지만 그 결심은 앞으로 나아가는 결심이 아니라 멈춰서는 결심이었다. 사람은 멈춰서기도 결심해야 한다. 멈춰서는 게 더 어렵다. 멈춰서면 뒤에서 오는 것들을 그대로 맞아야 한다. 선택을 끝내지 못해서요. 그 말은 방에 남았다. 이 방은 소리를 삼키는데도 그 말은 남았다. 남는 말은 흔적이 된다. 흔적은 누군가에게 도착한다. 제이는 방을 둘러봤다. 비워진 자리들, 제거된 흔적들, 중앙의 의자. 이 방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앉혀진 상태였다. 앉혀진 상태는 누군가가 만든다. 자발적인 앉음과는 다르다. 자발적인 앉음은 언제든 일어설 수 있지만 앉혀진 상태는 일어서는 순간 더 큰 대가가 따른다. 무슨 선택? 읽을지 말지. 작은 선택, 개인적인 선택. 그러나 세상은 이런 선택들로 무너진다. 누군가의 읽을지 말지가 다른 누군가의 살지 말지가 된다. 읽었습니다. 제이의 말은 확인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판단은 칼처럼 짧았다. 짧은 말은 상처를 내지만 더 오래 남는다. 남자의 손가락이 자기 손바닥을 눌렀다. 아프게.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려는 행동. 확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네, 제이는 종이를 다시 폈다. 다치지 않았다는 말은 열려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닫으려 했는데 닫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누군가 닫지 못하게 했거나 누군가가 닫는 법을 잊었거나 닫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누가?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보호의 반응. 사랑이 아니어도 보호는 가능하다. 두려움으로도, 죄책감으로도. 보호는 때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 된다. 말하지 않으면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하지 않는 순간 다른 방식으로 누설된다. 그들은 사람을 고르지 않아요. 상황을 고르죠. 남자의 말에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동희는 대화를 끝낸다. 그는 끝내러 온 게 아니었다.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방의 공기가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이 방의 공기는 제이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공기는 사람을 늦추려 한다. 늦추는 건 붙잡는 것과 비슷하다. 벽에 사각형 자국들이 다시 보였다. 사진이 있었던 자리. 사진은 증명이다. 여기서는 증명이 허락되지 않는다. 증명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도착한다. 도착한 기록은 사람을 다시 데려간다. 이 방이 가장 싫어하는 건 되돌아옴이 아니라 기억 남음이었다. 문 앞에서 멈췄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도 제이는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손잡이는 흔적을 남긴다. 흔적은 나중에 누군가의 손가락을 그 자리로 데려온다. 기록자였죠. 발걸음이 아주 잠깐 느려졌다. 멈추지는 않았다. 느려진 건 두려움이 아니라 익숙함이었다. 익숙함은 더 위험하다. 익숙함은 사람을 방심시킨다. 그는 방심하지 않으려고 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발소리.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피며 걷는 사람의 걸음. 도망치는 사람도 쫓는 사람도 아니었다. 여기 있어도 괜찮다고 믿는 사람의 걸음. 그런 걸음은 대개 누군가가 허락해준 걸음이다. 제이,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오래전부터 불러온 것처럼. 제이는 바로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상대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느낀다. 성공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음 행동을 더 과감하게 한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같은 문장 다른 온도. 방 안의 말은 절망이었고 이 말은 절차였다. 절차는 감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절차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저 다음으로 넘어가게 만든다. 파일이 그의 시야로 들어왔다. 무광의 검은 표지. 글자는 없었다. 모서리는 반듯했고 손에 쥔 방식은 익숙했다. 여러 번 같은 파일을 열고 닫은 사람의 손. 파일을 건네는 사람은 거리를 정확히 잡았다. 받거나 받지 않아도 되는 거리. 선택을 남기는 척하면서 사실상 선택을 유도하는 거리. 제이는 받지 않았다. 받는 순간 오늘이 시작이 된다. 시작은 언제나 누군가의 끝을 끌고 온다. 그는 아직 시작을 확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대신 문턱을 다시 봤다. 여전히 젖어 있었다. 복도에서 시작된 물기가 방 안으로 이어지고 다시 문턱에서 멈춰 있었다. 멈춘 지점이 문턱이라는 건 의미가 있었다. 문턱은 안과 밖을 가른다. 안과 밖이 갈라져야만 기록이 만들어진다. 기록은 경계에서 시작된다. 제이는 한 번 더 신발 밑창을 느꼈다. 물기가 남아 있었다. 얇고 끈질긴 물기. 쉽게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물기. 마르지 않는다는 건 계속 따라온다는 뜻이다. 그는 그 물기가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물기 안에는 종이 섬유가 섞여 있었다. 기록의 찌꺼기. 누군가가 일부러 흘린 누군가의 과거. 그 순간 방 안에서 남자의 숨이 아주 작게 들렸다. 들리지 않아야 할 방인데 들렸다. 들린다는 건 방이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가 더 이상 숨을 참지 못한다는 뜻이다. 숨을 참지 못하는 건 버틸 힘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버틸 힘이 줄어들면 대신 무언가가 열린다. 제이는 파일을 받았다. 받는 손끝에 전율이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억의 전율. 몸이 먼저 알아채는 감각. 오래전에 한번 비슷한 파일을 받았던 날의 감각.
그는 그 감각을 싫어했다. 싫어한다는 건 잊지 못한다는 뜻이다. 열지 않아도 됩니다. 파일을 건넨 사람이 말했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제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 싫었다. 알고 있다는 건 책임이 붙는다는 뜻이다. 책임은 사람을 끌고 간다. 그가 끌려가는 방식은 늘 조용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는 손끝으로 코트 안쪽을 한번 눌렀다. 파일의 모서리가 천을 통해 느껴졌다. 날이 서 있지 않은 모서리인데도 피부에는 날이 선 것처럼 느껴졌다. 감각이 과장되는 순간은 대개 현실이 늦게 따라오려고 할 때다. 제이는 그 과장을 싫어했다. 과장이 생기면 곧 진짜가 온다. 폭도 바닥에 물기가 여전히 자신의 밑창에 묻어 있다는 게 느껴졌다. 걸을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끈적거렸다. 물기가 아니라 얇은 풀처럼. 종이 섬유가 섞인 물기는 그렇게 된다.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으면 따라온다. 따라오는 건 결국 닿는다. 닿으면 남는다. 제이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켰다. 숨이 들어오는 길이 차가웠다. 이 건물의 차가움이 아니라 종이의 차가움, 기록의 차가움, 사람의 체온이 닿지 않는 종류의 차가움이 폐 안쪽까지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는 문턱에 남은 물기를 한 번 더 봤다. 물기는 마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젖음이 오늘 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2부. 눈을 감은 채 열리는 것들. 문은 닫히지 않았다. 닫히지 않은 문은 늘 더 많은 소리를 들인다. 닫힌 문은 안쪽을 보호하지만 닫히지 않은 문은 바깥의 기척을 끌어들인다. 제이는 문턱을 넘지 않고 섰다. 방 안의 공기가 먼저 그를 만났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공기. 사람의 체온이 빠져나간 뒤 남는 애매한 온도. 의자 위의 사람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눈을 감은 채로 숨을 쉬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숨은 얕았고 들숨과 날숨 사이가 길었다. 그 사이에 생각이 끼어드는 호흡. 생각이 많은 사람의 호흡은 언제나 불규칙하다. 문을 닫지 않으시는군요. 말이 먼저 나왔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말의 방향은 정확했다. 이 방에서 방향을 맞히는 건 쉽지 않다. 소리는 벽에 닿지 않고 사라지도록 설계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맞춘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이 장면을 상상해봤다는 뜻이었다.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한 걸음 물러섰다. 물러서는 동작은 거부가 아니라 조정이었다. 거리만 바꾸는 선택. 거리를 바꾸면 말의 무게도 바뀐다. 닫히면 의자 위에 사람이 말을 이었다. 여긴 더 안전해질 겁니다. 제이는 고개를 들었다. 안전이라는 단어는 이 방에서 너무 가벼웠다. 이 방의 설계자는 안전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목표는 보류였다. 살릴지, 지울지 판단하기 전까지 시간을 묶어두는 공간. 안전은 제이가 말했다. 여기서 오래 머무를수록 멀어집니다.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떨림은 부정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인정은 언제나 늦게 온다. 인정이 늦게 올수록 그동안 쌓인 것들이 많다. 밖에서는 의자 위에 사람이 말했다. 이미 움직이고 있겠죠. 확신에 가까운 말투였다. 추측이 아니라 계산. 계산은 경험에서 나온다. 이 사람은 바깥의 속도를 알고 있었다. 움직임이 빠를수록 제이가 말했다. 정리도 빨라집니다. 정리. 그 단어를 반복하며 입술이 잠깐 굳었다. 정리는 듣기 좋은 말이다. 어지러움을 없앤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정리는 늘 무언가를 버린다. 버려지는 쪽은 선택권이 없다. 의자 위의 사람은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손은 묶여있는 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 묶인 손은 외부의 강제지만 움직이지 않는 손은 내부의 결심이다. 여기서 그가 말했다. 기다리면 닫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제이의 질문은 짧았다. 모든 게요. 그 대답은 과했다. 모든 것은 닫히지 않는다. 닫히는 것은 늘 일부다. 일부만 닫혀도 사람은 전부 닫혔다고 착각한다. 착각은 오래 버티게 해준다.
기다림은 제이가 말했다. 방향을 만들지 않습니다. 의자 위의 사람은 웃지 않았다. 웃음은 포기와 다르다. 포기는 무겁고 웃음은 가볍다. 이 사람의 얼굴에는 가벼운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는 선택. 보지 않겠다는 선택은 늘 이미 본 사람의 선택이다. 아직 아무것도 보지 않은 사람은 눈을 감을 필요가 없다. 제이는 방 안을 둘러봤다. 사각형 자국들, 제거된 흔적들, 중앙의 의자. 이 방은 사람보다 상태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앉아있는 상태, 기다리는 상태, 보류된 상태. 눈을 감고 있으면 제이가 말했다. 새로운 기록은 줄어듭니다. 대신 의자 위에 사람이 받았다. 기존 기록은 더 선명해지죠. 맞는 말이었다. 어둠은 지우지 않는다. 어둠은 대비를 키운다. 대비가 커질수록 이미 남아있던 흔적은 더 또렷해진다.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발소리. 망설이지 않는 걸음. 망설이지 않는다는 건 허락받았다는 뜻이다. 제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장면의 주도권이 넘어간다. 여기 계셨군요. 말은 차분했다. 차분한 말은 상황을 관리한다.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다음 단계를 예고한다. 제이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오래 듣지 않았지만 잊은 적도 없었다. 잊히지 않는 목소리는 대개 기록과 함께 온다. 문을 닫지 않은 건 그 목소리가 말을 이었다. 의도입니까? 의도는 제이가 말했다. 보통 나중에 붙습니다. 잠깐의 침묵. 침묵은 계산의 시간이었다. 파일은 그가 말했다. 받으셨습니까? 제이는 대답 대신 코트 안쪽을 눌렀다. 천 너머로 모서리가 느껴졌다. 날이 서 있지 않은데도 손끝이 먼저 반응했다. 기억은 이렇게 온다. 생각보다 먼저 몸으로. 열지 않으셨군요. 그 말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다. 안도는 위험하다. 안도는 사람을 빨리 움직이게 만든다. 열 필요는 제이가 말했다. 없었습니다. 의자 위에 사람이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다. 아주 조금. 눈은 여전히 감긴 채였다. 듣고 있다는 표시. 말이 아니라 판단을 듣고 있었다. 이미 그 목소리가 말했다. 상당 부분은 열린 상태입니다. 그럼 제이가 물었다. 다들 생각은 잠깐의 침묵. 이번 침묵은 계산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닫는 건 그가 말했다. 늘 비용이 큽니다. 비용이라는 단어는 솔직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 나오는 단어. 대신 정확하다. 의자 위에 사람이 숨을 크게 들이켰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들숨이 길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그럼 그가 말했다. 여기서 나가야겠군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결심은 언제나 뒤늦게 온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끄덕임은 동의다. 동의는 책임을 만든다. 지금은 제이가 말했다. 아닙니다. 의자 위에 사람의 얼굴이 굳었다. 실망이 아니라 계산의 실패에서 오는 굳음. 바퀴 제이가 말을 이었다.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여기였죠. 문 쪽에 인물이 한 발 다가왔다. 거리의 조정. 이 방에서는 거리 하나가 의미를 바꾼다. 시간을 그가 말했다. 조금만 더 벌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제이의 질문은 짧았다. 잠깐의 정적. 대답은 늦게 왔다. 모두를 위해 제이는 그 대답을 믿지 않았다. 모두를 위한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특정한 누군가를 먼저 살린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다. 의자 위에 사람은 눈을 뜨지 않았다. 그러나 얼굴의 근육이 아주 조금 풀렸다. 기다림이 다시 시작됐다는 신호였다. 제이는 문턱을 넘지 않았다. 넘어가면 이 방의 일부가 된다. 그는 아직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다. 눈을
제이가 말했다. 지금은 감고 계십시오. 그 말은 지시였다. 부탁이 아니었다. 의자 위의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숨의 리듬이 바뀌었다. 더 깊고 더 느리게. 따르겠다는 표시. 문이 천천히 닫혔다.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아주 작은 틈을 남긴 채 빛이 다시 고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다. 제이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듣지 않았다. 듣는 순간 판단이 굳어진다. 그는 코트 안쪽의 파일을 느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무게.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무게. 눈을 감은 채로 기다리는 사람과 눈을 뜬 채로 미루는 사람 사이에서 무언가는 계속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열림은 아직 누구의 이름도 같지 않았다. 3부. 기준이 만들어지기 직전. 문은 끝까지 닫히지 않았다. 닫히다 만문은 이유를 남긴다. 누가 마지막에 손을 놓았는지, 어느 각도에서 힘이 빠졌는지. 그 미세한 차이가 공기의 얇은 결을 만들었다. 결은 소리를 삼켰고, 삼킨 소리는 다시 방향을 만들었다. 방향이 생기면 기준이 생긴다. 기준은 아직 이 방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문은 멈춰 있었다. 제이는 문턱 앞에서 숨을 골랐다. 한 발만 더 나가면 방은 그를 포함해 기록을 시작한다. 기록은 중립을 가장하지만 늘 먼저 들어온 쪽의 체온을 기억한다. 그는 체온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 남기지 않는 선택은 소극처럼 보이지만 이 방에서는 가장 공격적인 선택이었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눈을 감은 채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같은 동작이 반복됐다. 반복은 시간을 드러낸다. 이 방에서 그는 오래 있었다. 오래 있던 사람은 말을 아낀다. 말보다 먼저 몸이 시간을 증명한다. 숨의 길이가 일정해졌고 그 일정함은 결심이 아니라 준비였다. 문을 닫지 않는 건 그가 낮게 말했다. 아직 결정이 없다는 뜻이겠죠.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결정을 재촉한다. 재촉은 속도를 만든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었다. 그는 벽을 바라봤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붙이지 않는 선택이 이 방의 규칙이었다. 붙이지 않음으로써 지워지지도 않게 하는 규칙. 결정은 제이가 말했다. 이름을 먼저 가집니다. 이 방에는 이름이 없었다. 주소도 없었다. 대신 상태만 있었다. 보류된 상태, 열리지 않은 상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 이름이 없다는 건 보호자 시험이었다. 시험은 늘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는 시험은 사람을 드러낸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일정한 간격. 망설임 없는 걸음. 자신의 발소리가 남기는 인상을 계산하는 사람의 보폭이었다. 발소리가 문턱에 닿자 공기가 먼저 반응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문 쪽에서 목소리가 왔다. 바뀐 건 제이가 말했다. 상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짧은 침묵. 반박을 고르는 침묵이었다. 침묵은 말보다 정확할 때가 있다. 해석이 바뀌면 그가 답했다. 절차가 바뀝니다. 절차는 늘 늦게 온다. 절차는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도착한다. 정당화가 필요해졌다는 건 이미 누군가가 손을 들었다는 뜻이다. 손을 든 쪽은 늘 이유를 가진다. 이유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방향을 갖는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의 손가락이 빨라졌다. 불안은 손끝에서 먼저 시작된다. 숨의 간격이 좁아졌다. 그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다. 보지 않겠다는 선택은 이미 본 사람의 선택이다. 열지 않았다는 점은 문 쪽의 목소리가 말했다. 지금까지는 유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되뇌었다. 그 다음은요. 다음이라는 말이 시간을 당겨왔다. 시간은 당겨질수록 무거워진다. 그 다음에는 그가 말을 이었다. 기준이 필요하겠죠. 제이는 코트 안쪽을 느꼈다. 각이 분명했다. 내용이 정리돼 있다는 뜻이다. 정리된 내용은 사람을 급하게 만든다. 급하면 실수가 나온다. 실수는 기록을 부른다. 기준은 제이가 말했다. 사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문 쪽의 목소리가 즉답했다. 사람을 걸러냅니다. 걸러낸다는 말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러나 정확했다. 정확한 말이 늘 진실은 아니지만 거짓도 아니다. 정확함은 책임을 미룬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걸러지고 나면 말이 잠깐 끊겼다. 남는 건 무엇이죠? 기록입니다. 대답은 짧았다. 기록만 남습니다. 기록은 가볍다. 그러나 쌓이면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무게는 사람을 눌러온다. 눌린 사람은 침묵을 선택한다. 침묵은 시간을 번다. 제이는 바닥에 물기를 다시 봤다. 조금 더 넓어져 있었다. 안쪽에서 다시 움직임이 있었다. 이번엔 미세하지 않았다. 결심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였다. 눈을 제이가 말했다. 아직 뜨지 마십시오. 지시였다. 이 방에서 지시는 책임을 동반한다. 책임을 질 준비가 없는 사람은 지시하지 않는다. 그는 준비돼 있었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의 숨이 길어졌다. 따르겠다는 표시였다. 수능은 아니었다. 그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계산은 늘 마지막에 남는다. 이 방의 상태는 문 쪽의 목소리가 말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속 제이가 말했다. 가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말이죠. 현실은 그가 말을 이었다. 늘 더 빠릅니다. 빠름은 설득력이 있다. 빠른 쪽은 늘 필요를 주장한다. 필요는 가장 강력한 이유처럼 보인다. 그러나 필요는 방향을 숨긴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의 입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웃음은 아니었다. 오래된 긴장이 풀릴 때 생기는 흔적이었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여기까지 온 거겠죠. 여기는 제이가 말했다. 끝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답은 준비돼 있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멈췄다. 버틸 수 있었죠. 버팀은 능력이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은 비용을 요구한다. 비용은 늘 조용히 청구된다. 문 쪽의 인물은 폭도를 바라봤다. 방향이 분명한 곳에서는 결정이 빠르다. 빠른 결정은 되돌리기 어렵다. 지금 그가 말했다. 필요한 건 명확성입니다. 명확성은 제이가 말했다. 지금 이 방을 죽입니다. 침묵이 길어졌다. 계산이 아니라 조율의 침묵이었다. 조율은 소음을 만든다. 소음은 시간을 번다. 대신 제이가 말을 이었다. 혼선을 만들겠습니다. 두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로 왔다. 혼선은 통제의 반대다. 그러나 혼선은 방향을 바꾼다. 혼선을 문 쪽의 목소리가 낮게 말했다. 의도적으로 의도적이지 않으면 제이가 답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여전히 감긴 채였다. 그러나 얼굴의 방향이 바뀌었다. 방의 중심을 향해. 그럼 그가 말했다. 제가 필요하겠군요. 필요라는 말이 공기에 걸렸다. 사람을 기능으로 바꾸는 단어였다. 필요하긴 합니다. 제이가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멈췄다. 받아들임의 표시였다. 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다. 틈은 작았지만 충분했다. 빛은 들어왔고 공기는 움직였다. 방은 아직 살아 있었다. 제이는 문턱을 넘지 않았다. 넘지 않는 선택이 지금 이 방의 기준이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닫히지 않은 문이 만들어내는 긴장은 오래된 냄새처럼 방에 남아 있었다. 이 문은 우연히 그렇게 놓인 게 아니었다. 여러 번 열고 닫는 과정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을 각도가 선택된 결과였다. 닫히면 모든 것이 기록으로 굳고 열리면 모든 것이 노출된다. 그래서 멈춘다. 멈춤은 회피가 아니라 유지의 기술이었다. 이 방은 그 기술로 지금까지 버텼다. 제이는 문턱 앞에서 한 발을 고정한 채 서 있었다. 발끝은 선을 넘지 않았지만 그림자는 이미 방 안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 했었다. 그림자를 본다는 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과 같았다. 인정은 기록을 부르고 기록은 판단을 부른다. 판단이 시작되면 이 방은 더 이상 그의 선택지가 아니다. 그는 선택지를 남기기 위해 멈춰 있었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다.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오랜 시간 끝에 도달한 상태였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는 끊임없이 손가락을 움직였고 숨을 고르지 못했다. 시간이 쌓일수록 움직임은 줄었고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버티는 단계는 이미 끝났다. 남기는 단계가 시작된 상태였다. 남긴다는 건 무엇을 가져갈지보다 무엇을 포기할지를 정하는 일이었다. 열리지 않으며 그가 낮게 말했다. 바깥에서는 더 빠른 결론을 만들 겁니다. 빠른 결론. 그 말에는 효율과 단순화가 함께 묻어 있었다. 효율은 늘 사람을 숫자로 바꾼다. 숫자가 되면 설명은 필요 없어지고 절차만 남는다. 절차는 감정을 묻지 않는다. 감정을 묻지 않는 결정은 되돌리기 어렵다. 서두른 결론은 제이가 말했다. 사람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결론은 문서가 되고 문서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 사람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결론은 남아 다음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 쌓인 근거들은 어느 순간 기준이 된다. 기준은 중립을 가장하지만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이미 방향을 가진다. 방향이 생기면 누군가는 밀려난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다. 서로 다른 속도의 발걸음이 겹쳤다가 흩어졌다. 판단이 아직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완전히 정리된 상황에서는 발걸음이 겹치지 않는다. 각자의 역할이 이미 배분돼 있기 때문이다. 겹침은 아직 선택이 남아있다는 증거였다. 외부에서는 문 쪽에서 목소리가 나왔다. 이 상태를 더 이상 지속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은 관리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었다. 시간과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산되는 순간 사람은 변수로 밀려난다. 변수는 언제든 제거할 수 있다.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바로 말하지 않았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과 제이가 말했다. 잘못됐다는 말은 다릅니다. 정적이 길게 흘렀다. 짧지 않은 침묵이었다. 계산이 길어질수록 이 방은 조금 더 숨을 쉬었다. 숨을 쉰다는 건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결론이 미뤄지는 동안 방은 역할을 유지한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갔다. 긴장이 풀린 게 아니라 선택이 끝났다는 신호였다. 그는 더 이상 이 방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대신 이 방이 무엇을 남길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남긴다는 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여기가 그가 말했다. 지금도 의미를 가집니까?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감정이 없었다. 감정은 이미 내려놓은 상태였다. 그는 남고 싶었다. 사라지는 쪽이 아니라 기록에 남는 쪽으로. 기록은 비겁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오래 버틴다. 의미는 제이가 말했다. 사람이 떠난 뒤에 정리됩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떠남이 이미 예정돼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다. 부정이 아니라 정렬이었다. 정렬은 받아들임의 다른 이름이었다. 폭도 쪽에서 공기가 움직였다. 소리보다 먼저 느껴지는 압력의 변화였다. 누군가 문 바로 앞까지 왔다가 멈췄다. 들어올 수 있지만 아직은 들어오지 않겠다는 선택. 선택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방은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다. 정리가 시작되면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말했다. 여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죠. 버티는 건 제이가 말했다. 공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공간은 구조로 남고 구조는 기억을 담지 않는다. 기억을 견디는 건 사람이다. 지금 이 방에는 아직 견딜 사람이 있었다. 그 한 사람이 방을 지탱하고 있었다. 방이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방을 붙들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체념이 아니라 준비에 가까운 숨이었다. 그는 상황을 뒤집으려 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남게 될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사라짐과 남음은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 그가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도망치지 않는 질문이었다. 이미 받아들인 사람의 질문이었다. 받아들인 뒤에야 묻는 질문은 늦지만 가장 정확하다. 아직은 제이가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움직이지 않는 선택은 비겁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에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다.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외부의 판단을 늦추고 기준의 완성을 방해한다. 방해는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숨의 간격을 일정하게 맞췄다. 기다림의 호흡이었다. 그는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통제의 마지막 형태다. 폭도 쪽의 인물들은 더 다가오지 않았다. 그 자리에 머물렀다. 머문다는 선택은 압박을 만든다. 압박은 방을 조금씩 좁힌다. 그러나 좁아진다고 해서 즉시 무너지지는 않는다. 무너짐에는 항상 마지막 신호가 필요하다. 문틈으로 들어온 빛이 바닥 위에서 길게 머물렀다. 이전보다 분명히 길었다. 빛은 늘 가장 먼저 선을 넘는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넘지 않았다. 제이는 문턱을 넘지 않았다. 넘지 않는 선택이 아직 유효했다. 그 사실 하나로 이 방은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벌어진 시간 속에서 기준은 이미 완성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문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대로인 건 문뿐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조금 전보다 더 무거워졌고 무거워진 공기는 사람의 숨을 바꾼다. 숨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기준이 바뀐다. 기준이 바뀌는 순간 이 방은 더 이상 중립이 아니다. 제이는 문턱에 서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다. 소리가 들리면 사람은 자꾸 이유를 붙인다. 이유는 늘 서둘러 태어나고 서둘러 태어난 이유는 대개 잘못된 방향을 가진다. 그는 방향을 정하지 않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정하지 않는 선택이 이 방을 살아있게 만들었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고개를 들었다. 눈은 여전히 감긴 채였다. 감긴 눈이 주는 고집이 있었다. 보지 않겠다는 고집이 아니라 먼저 말하지 않겠다는 고집. 먼저 말하는 쪽이 체온을 남기고 체온은 기록이 된다. 기록이 되면 책임이 생긴다. 그는 책임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책임이 생기는 순서를 조절하려 하고 있었다. 바깥은 그가 말했다. 이미 정리의 방향을 잡았겠죠. 제이는 대답 대신 문틈의 빛을 봤다. 빛은 바닥에서 멈춰 있었다. 멈춰 있는 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 아직은. 그러나 아직은 얇다. 얇은 말은 쉽게 찢어진다. 방향이 잡히면 제이가 말했다. 남는 건 속도입니다. 속도는 그가 낮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을 뱉어내는 소리였다. 사람을 못 따라오게 하죠.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끄덕임은 동의처럼 보이고 동의는 또 다른 기록을 부른다. 그는 동의도 반박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코트 안쪽의 파일을 정리했다. 꺼내지 않았다. 꺼내는 순간 이 방의 아직이 끝난다. 복도에서 기척이 다시 가까워졌다. 발소리는 없었다. 발소리가 없는 접근은 조심이 아니라 확신이다. 확신은 조용히 온다. 조용히 온 확신은 누구도 설득하지 않는다. 그냥 밀고 들어온다. 지금 문 쪽에서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여기서 한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은 칼처럼 들렸다. 확인은 대화를 끝내고 절차를 시작한다. 절차가 시작되면 사람은 질문을 할 수 없다. 질문할 수 없는 순간에 남는 건 표정뿐이다. 표정은 쉽게 오해된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굳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굳어본 사람의 굳음이었다. 확인이라. 그가 말했다. 그 말이 나온 걸 보니 이미 결정은 끝났군요. 끝난 건 문 쪽의 목소리가 답했다. 결정이 아니라 여지입니다. 여지가 끝났다는 말은 깔끔했다. 깔끔한 말은 잔인하다. 여지가 끝나면 그 다음은 분류뿐이다. 제이는 문턱을 넘지 않은 채 의자에 앉은 사람의 손을 봤다.
손바닥이 위를 향해 있었다. 움켜쥐지 않는 손. 움켜쥐지 않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증거를 만들지 않겠다는 태도다. 누군가와 싸우고 싶지 않을 때 사람은 주먹을 쥐지 않는다. 대신 모든 걸 내려놓는다. 내려놓는 행동이 이 방에서는 가장 큰 저항이었다. 여지가 끝나면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말했다. 이 방은 무엇이 됩니까? 기록의 입구, 목소리는 짧게 답했다. 그리고 출구. 입구와 출구. 그 두 단어가 방 안을 빠르게 훑었다. 입구가 있다는 건 들어온다는 뜻이고 출구가 있다는 건 누군가가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나가야 하는 사람은 대개 선택할 수 없다. 제이가 말했다. 지금은 말이 끊겼다. 그는 문장 끝을 잡지 않았다. 끝을 잡는 순간 문장은 명령이 된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조용히 물었다. 지금은 무엇이죠? 제이는 잠깐 망설였다. 망설임은 그의 습관이 아니었다. 습관이 아닌 망설임은 경고다. 그가 느꼈다는 뜻이다.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 숨이 바뀌는 소리. 사람의 숨은 거짓말을 못한다. 지금은 제이가 다시 말했다. 시선이 필요합니다. 시선. 문 쪽의 목소리가 되물었다. 누구의? 제이는 대답하지 않고 의자에 앉은 사람에게 시선을 던졌다. 시선을 던지는 게 아니라 공기를 건넸다. 지금이 왔다는 공기.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천천히 눈을 떴다. 빠르게 뜨지 않았다. 눈을 뜨는 속도까지 조절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눈은 두려움을 숨긴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미 다 썼다는 뜻이다. 그의 시선이 문틈의 빛에 닿았다. 빛은 여전히 선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빛이 선을 넘지 않아도 사람은 넘을 수 있다. 사람은 빛보다 먼저 배신할 수 있다. 보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 뭐가? 문 쪽의 목소리가 물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멈추는 동안 방은 더 조용해졌다. 조용해지면 작은 소리도 또렷해진다. 안쪽에서 아주 가벼운 마찰음이 들렸다. 누군가 옷을 스치는 소리. 존재를 숨기려다 실패한 소리였다. 안쪽에 그가 말했다. 사람이 있습니다. 문 쪽의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반응했다. 확인되지 않은 인원입니까? 확인되면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낮게 말했다. 여지라는 말은 다시 살아나겠죠. 그는 비웃지 않았다. 그저 현실을 말했을 뿐이다. 제이는 문턱 앞에서 처음으로 발끝에 힘을 실었다. 넘지 않던 선을 넘을 준비가 아니라 선이 언제 무너질지 계산하는 힘이었다. 선이 무너질 때는 누군가가 발로 밟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선을 지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 쪽의 기척이 움직였다. 이번엔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었다. 길을 열어주는 움직임. 길을 열어준다는 건 누군가를 들이겠다는 뜻이다. 지금 문 쪽의 목소리가 말했다. 들어가시죠. 그 말은 명령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책임의 전달이었다. 당신이 봐라. 당신이 기록해라. 당신이 기준을 만들어라.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동의가 된다. 동의는 문서가 된다. 그는 아직 문서가 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안쪽에 마찰음이 다시 들렸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숨이 급해졌다. 급한 숨은 사고를 부른다. 사고는 피를 부르고 피는 기록을 부른다. 제이는 문턱을 넘었다. 넘는 순간 방의 공기가 바뀌었다. 바깥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안쪽의 공기가 바깥으로 새어나갔다. 경계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다. 이제 그가 말했다. 기준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이는 안쪽을 향해 한 걸음 더 갔다. 그의 시선 끝에서 빛이 닿지 않는 구석이 먼저 움직였다. 사부. 겹쳐진 자리. 안쪽은 생각보다 좁았다. 빛이 닿지 않는다는 말은 공간을 넓혀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였다. 어둠은 넓이를 만들지 않았다. 대신 거리 감각을 지웠다. 거리 감각이 사라진 곳에서는 작은 움직임도 과장된다. 숨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감각까지. 이 방은 소리를 키워 사람을 드러내게 만들었다. 제이는 한 걸음 들어온 뒤 멈췄다. 더 들어가지 않았다. 안을 보는 것과 안에 서는 건 다르다. 그는 여전히 관찰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었다. 거리가 남아있는 한 판단은 유예된다. 거리가 무너지면 관찰은 개입이 된다. 구석에서 움직이던 형체는 벽을 등지고 있었다. 정확히는 벽과 겹쳐진 상태였다. 윤곽이 그림자에 묻혀 있었다. 숨긴다는 느낌보다는 선택했다는 인상이 강했다. 이 위치를, 이 각도를, 이 침묵을. 언제부터?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말했다. 질문은 구석을 향한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제이에게 던져진 말이었다. 그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었다. 언제부터 이 방이 하나의 방이 아니게 되었느냐를 묻고 있었다.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바닥에는 얇은 긁힘 자국이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방향이 겹쳐 있었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향으로 반복된 흔적. 우발적인 은신이 아니라 계산된 자리 잡기였다. 여기 제이가 말했다. 발자국이 겹쳐 있습니다. 구석의 형체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반응이었다. 반응이 있다는 건 아직 계산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계산을 멈춘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혼자는 아니군요.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말했다. 놀람은 없었다.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된 사실을 확인하는 어조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방에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만 증거가 필요했을 뿐이다. 혼자가 아니면 문 쪽에서 목소리가 났다.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사건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사용됐다. 그 전까지는 상태였고 유지였고 조정이었다. 사건은 시작과 끝을 요구한다. 그리고 책임을 요구한다. 사건의 성격은 제이가 말했다.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닥을 보고 있었다. 긁힘의 방향은 문을 향해 있었다. 나가려던 흔적이 아니었다.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의 반복된 움직임이었다. 갇힘이 아니라 노출을 피하려는 몸의 습관. 여기서 제이가 말을 이었다. 누군가는 밖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의 손가락이 천천히 맞닿았다. 움켜쥐지는 않았다. 그는 이 설명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밖을 보던 시선, 안을 보던 시선. 그 둘 사이에서 그는 오래 버텼다. 그럼 그가 말했다. 저는 어느 쪽이었습니까? 양쪽입니다. 제이의 대답은 짧았다. 양쪽이라는 말은 편리하면서도 위험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지만 어느 쪽에도 책임이 남는다. 그 상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방이 필요해진다. 구석의 형체가 한 발 움직였다.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다. 여전히 그림자 안에 있었다. 다만 위치는 달라졌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빛이 닿는 경계 바로 앞까지. 지금 나오면 문 쪽의 목소리가 말했다.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고였다. 동시에 선택지였다. 형체는 멈췄다. 나오지도 숨지도 않았다.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태를 택한 것이다. 제이는 그 선택을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을 봤다. 그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면 상황은 정리된다. 앉아 있으면 상황은 열린다. 당신은 제이가 말했다. 이 방을 유지하려 했고 잠시 멈췄다. 저 사람은 시선이 구석으로 옮겨갔다. 이 방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용이라는 단어의 공기가 흔들렸다. 이용은 의도를 드러낸다. 의도가 드러나는 순간 중립은 사라진다. 그 차이는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물었다.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제이는 바로 답했다. 유지는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이용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바닥에 긁힌 벽의 그림자, 반복된 위치. 이 방은 누군가의 방패였고 동시에 누군가의 도구였다. 문 쪽의 기척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빠르지 않았다. 조심스러웠다. 이 방이 단순한 정리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그럼 문 쪽의 목소리가 물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까? 제이는 잠시 침묵했다. 침묵은 선택이었다. 이 질문에 바로 답하면 방향이 고정된다. 그는 다시 바닥을 봤다. 긁힘의 시작과 끝을 눈으로 이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사건이 아니라 제이가 말했다.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말이 방 안에 남았다. 사건은 끝나도 관계는 남는다. 그래서 관계는 늘 뒤늦게 문제를 일으킨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보이는 반응이었다. 그는 이 결론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석의 형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선택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이는 문 안쪽에 서 있었다. 이제는 완전히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기록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 방이 왜 지금까지 닫히지 않았는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안쪽의 공기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식는다는 감각은 온도보다 먼저 피부에 남는다. 오래 머문 방의 공기는 사람을 기억한다. 그래서 이 방에서는 새로 들어온 숨도 금세 무거워졌다. 제이는 그 무게를 느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임은 흔적을 남긴다. 흔적은 곧 의도가 된다. 구석의 형체는 여전히 경계에 서 있었다. 빛과 어둠의 경계. 그 경계는 선처럼 보였지만 선은 아니었다. 선은 지워질 수 있지만 경계는 서로의 무게가 맞닿아 생긴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 발도 더 나오지 않았다. 나오지 않는다는 건 숨어 있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선택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당신이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조용히 말했다. 저 자리를 허락했습니까? 허락이라는 단어는 부드럽게 들렸지만 질문의 끝은 날카로웠다. 허락은 책임을 부른다. 책임이 생기면 유지라는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제이는 고개를 흔들지 않았다. 흔들림은 부정이 된다.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느리게 시선을 옮겼다. 구석에서 바닥으로, 바닥에서 문으로. 동선이 이어졌다. 이어진 동선은 말보다 많은 것을 설명했다. 허락은 제이가 말했다. 필요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의 숨이 잠시 끊겼다. 짧은 공백. 그 공백에는 오래전의 기억이 묻어 있었다. 누군가 들어오고 아무도 막지 않았던 순간. 막지 않았다는 사실은 허락보다 오래 남는다. 그럼 그가 말했다. 방이 먼저 열렸다는 말이군요.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기록이 된다. 기록은 곧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는 아직 결론을 만들지 않으려 했다. 결론이 만들어지면 이 방의 역할은 끝난다. 문 쪽에서 낮은 마찰음이 났다. 누군가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떼는 소리였다. 들어올 수 있지만 들어오지 않는 선택. 선택이 반복될수록 방은 더 많은 의미를 떠안는다. 지금 문 쪽의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여기서 더 이상 유예는 어렵습니다. 유예라는 단어는 처음 이 방에 붙었던 말이었다. 유예는 잠시의 시간이다. 잠시는 언젠가 끝나야 한다. 그러나 끝나는 시점을 정하는 건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다. 유예가 끝나면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물었다. 남는 건 무엇입니까? 질문은 담담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어조였다. 흔적입니다. 제이가 말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해석. 해석이라는 말에 공기가 조금 흔들렸다. 해석은 사실보다 오래 산다. 사실은 사라져도 해석은 남는다. 그래서 해석을 맡기는 일은 위험하다. 구석의 형체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돌렸다. 처음으로 얼굴에 윤곽이 드러났다. 완전하지는 않았다. 빛이 반쯤만 닿았다. 눈 하나만 보였다. 그 눈은 제이를 보고 있지 않았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을 보고 있었다.
당신은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말했다. 언제부터 나를 보고 있었습니까? 질문은 구석을 향했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졌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방은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드러난다는 건 누군가의 계산이 틀어졌다는 뜻이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건 문 쪽의 목소리가 낮게 말했다.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구석의 형체가 조금 뒤로 물러섰다. 완전한 후퇴는 아니었다. 경계의 안쪽으로 다시 숨는 움직임이었다. 숨는다는 건 아직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제이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붙잡지 않았다. 붙잡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그는 아직 관찰자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방은 제이가 말했다. 누군가를 숨겨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말이 떨어지자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의 어깨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방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 믿음이 조금 흔들렸다. 그럼 그가 물었다. 왜 지금까지 다치지 않았습니까? 질문은 단순했다. 단순한 질문일수록 답은 길어진다. 제이는 잠시 생각했다. 생각하는 동안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모였다. 시선이 모이면 책임이 생긴다. 그는 그 책임을 알고도 피하지 않았다.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이가 말했다. 누군가가 누군가라는 말은 이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무겁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눈을 감았다. 처음과 같은 자세였다. 그러나 의미는 달랐다. 처음의 감김은 버팀이었고 지금의 감김은 정리였다. 그는 더 이상 방에 기대지 않았다. 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구석의 형체는 움직이지 않았다. 더 이상 유리한 선택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상태였다. 나오면 기록이 되고 숨으면 의심이 된다. 경계에 남는다는 선택은 오래 가지 않는다. 문 쪽의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문이 조금 더 열렸다. 반쯤이었던 각도가 바뀌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방은 그 변화를 즉시 느꼈다. 유지의 기술이 한 단계 무너진 순간이었다. 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방은 곧 더 이상 방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누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가 비로소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5부. 남은 공기. 문이 더 열리자 방은 방의 역할을 잃기 시작했다. 닫혀 있을 때만 허용되던 침묵이 흩어졌고 흩어진 침묵은 다시 모이지 않았다. 공기는 안과 밖의 구분을 잊었다. 경계는 소리보다 먼저 무너진다. 사람들은 늘 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실제로 바뀌는 건 공기다. 제이는 안쪽에 서 있었다. 이제는 문턱이라는 말이 의미를 갖지 못했다. 넘었다는 사실보다 돌아갈 수 없다는 감각이 먼저 왔다. 그는 발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움을 느꼈다. 오래 비워둔 바닥의 온도였다. 누군가 머물렀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는 온도. 구석의 형체는 더 이상 그림자에 기대지 않았다. 기대면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얼굴이었다. 빛이 닿는 쪽으로 한 걸음 아주 천천히 나왔다.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속도. 드러남을 선택하면서도 마지막 계산을 남겨두는 움직임. 여기까지. 의자에서 일어난 사람이 말했다. 그는 처음으로 일어섰다. 일어서는 순간 방 안의 무게가 이동했다. 앉아있는 사람은 방을 붙잡고 서 있는 사람은 방을 놓는다. 그는 놓는 쪽을 택했다. 놓는다는 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더 이상 기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더 이상 그가 말을 이었다. 유지는 의미가 없군요. 유지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쓰였다. 그 말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았다. 기능하지 않는 말은 기록되지 않는다. 기록되지 않는 말은 책임을 만들지 않는다. 문 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빠르지 않았다. 조심스러운 걸음이었다. 이미 이 방이 단순한 정리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방을 보지 않았다. 사람을 봤다. 보는 대상이 바뀌는 순간 결론의 방향도 바뀐다. 확인은 끝났습니다. 누군가 말했다.
확인이라는 말은 더 이상 칼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미 필요한 정보는 뭐였고 남은 건 해석뿐이었다. 구석에서 나왔던 사람의 시선이 바닥을 후었다. 긁힘 자국, 반복된 자리. 그는 그것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부정하지 않았다. 부정은 흔적을 키운다. 그는 흔적을 최소화하려 했다. 기록은 그가 말했다. 누가 합니까? 질문은 제이를 향해 있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선택은 확정된다. 제가 제이가 말했다. 짧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 짧음 안에는 무게가 있었다. 기록하는 사람은 사건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 대신 사건을 따라 평생 움직인다. 그는 그 자리를 받아들였다. 의자에서 일어났던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뜻이 아니었다. 이제 자신이 말할 차례가 아니라는 인정이었다. 그럼 그가 말했다. 여기서 저는 말이 잠시 끊겼다. 사라진다는 단어는 여전히 입에 잘 붙지 않았다. 나가겠습니다. 떠난다는 말 대신 나간다는 말을 선택했다. 떠남은 관계를 남기지만 나감은 흔적을 줄인다. 그는 끝까지 흔적을 관리하려 했다. 문 쪽에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길은 곧바로 만들어졌다. 준비돼 있었다는 뜻이다. 준비된 길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결과다. 이 방이 유지된 이유가 이제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주 잠깐이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방은 기억이 된다. 기억이 되면 다시 돌아올 명분이 생긴다. 남은 건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들이 판단하십시오. 문이 닫혔다.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반쯤도 아니었다. 이전과 다른 각도였다. 같은 애매함이었지만 의미는 달랐다. 이제 이 문은 버티기 위한 각도가 아니라 남겨두기 위한 각도였다. 방 안에는 제이와 기록만 남았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공기는 다시 느리게 움직였다. 느려진 공기는 판단을 늦춘다. 그는 그 지연이 필요했다. 제이는 바닥의 긁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다. 그리고 눈을 들었다. 빛이 더 깊이 들어와 있었다.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넘을 준비를 끝낸 빛이었다. 그는 기록을 시작하지 않았다. 바로 적지 않았다. 먼저 숨을 골랐다. 숨을 고르는 동안 이 방에서 사라진 것들과 이 방에 남은 것들이 비로소 분리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분리의 끝에서 아직 이름 붙지 않은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다음 편 예고. 문은 닫히지 않았다. 닫히지 않은 이유는 늘 하나였다. 누군가는 나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기록은 시작되지 않았다. 대신 공기가 먼저 변했다. 같은 방, 같은 자리, 같은 긁힘. 그러나 이번에는 누가 보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보지 않기로 했는지가 남았다. 제이는 이름을 적지 않았다. 이름이 적히는 순간 책임의 방향이 고정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시선을 접었다. 접힌 시선은 기록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어딘가에서 이미 끝났다고 믿은 관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문서가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쪽으로. 그리고 그 움직임을 이번에는 아무도 중재하지 않았다.